요즘 제주의 바다가 그 푸르름을 더하는 시기입니다. 제주 돌핀센터가 있는 이곳 신도 앞바다도 지푸르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름다운 바닷가로 다가섰다가 풍겨오는 악취에 흠칫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연안 양식장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악취는 더 짙게 느껴지곤 하는데요. 여름으로 들어서는 바로 이 시기부터 양식장 근처 바다의 악취 관련 민원이 제주시의 경우에는 1년에 20-30건씩 접수된다는데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제주 바다의 오염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모양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양식장 배출수에 관한 의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주도 내 육상 양식장 시설은 현재 제주시 92개소, 서귀포시 238개소로 총 330개소가 설치 운영 중입니다. 지난 1990년 양식장 설치와 관련된 법령이 면허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1997년에는 육상 양식장 설치가 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양식장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양식장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물안경보전법에 보면은 기타 수질 오염원이라고 해서 신고가 되거든요.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90개 정도 점검할 계획이고 현재는 40개 점검을 했고 물 검사는 5개 시설해가지고 초과된 데는 없어요. 올해는. 이제 시설을 다 저희가 물을 시설마다 다 뜨지는 못하고 좀 가서 좀 잘 안 되고 있고 좀 더러워 보이는 데는 물을 떠요. 아까 그럼 기준치 초과 안 했다고 했는데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이 만약에 생긴다면 거기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됩니까? 개선 명령이랑 이제 과태료 나가죠. 과태료는 뭐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까? 100만 원 정도 나가요. 그 어떤 식으로 네. 관리를 그럼 하고 계세요? 2년에 한 번씩 방문해서 물을 뜰 수 있는 상황일 때는 물을 떠가지고 수질 검사를 맡습니다. 수질 검사라는 게 저희가 갔을 때 막 물이 배출구가 보면은 항상 뜰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막 물에 잠겨 있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손이 닿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걸 제외하고 92개소 중에 73개소 실시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예, 결과적으로는 위반 한 건은 없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소, 3년 전에는 3개소가 위반했었습니다. 그 위반한 경우에는 그럼 어떤 조치들이 취해집니까? 위반한 경우에는 저희 쪽에 행정처분으로는 개선 명령 들어가고 개선 명령 하면은 이제 수질 기준을 맞추도록 개선을 해야 합니다. 독한 이유가 이제 사료를 너무 많이 공급해가지고 사료가 남아서 그대로 빠져나오는 경우인데 예, 그런 경우에 급이량을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빠져나오지 않게 거름망을 다시 새 걸로 설치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제주시에서는 이 담당하시는 그 공무원분이 몇 분이나 돼요? 1명입니다. 선생님 1명? 네, 아, 다른 업무 병행하면서 이 업무도 같이 행정처분을 하려면은 공무원이 그 공정시험법에 따라서 떠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료 채취 확인서도 받아서 거기 업주한테 사인도 받아야 되고. 시민 감시단 같은 걸 운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또 권한이 이제 공무원이 아니냐에 따라서 행정처분 권한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처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한 이런 감시 모니터링단 운영 같은 건 해봄직급하지 않을까요? 그런 모니터링이나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는 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제주순정TV 들으신 것처럼 제주의 330개소의 육상 양식장은 2년에 한 번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점검을 하는데 제주시에 1명, 그리고 서귀포시에 1명, 총 2명의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의 경우 담당자 1명이 238개소에 달하는 육상 양식장을 관리하는 상황인데요. 올해 2021년의 경우 총 9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런 상황이라면 2년 이내에 238개소를 모두를 점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인력으로는 양식장 배출수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관리 방법 또한 문제입니다. 담당자들이 직접 물을 떠서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데 양식장 배출수의 배출구가 바닷속에 잠겨 있거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 물을 뜰 수 없어서 검사 의뢰조차 하기 어렵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육안으로
더러워 보이는 곳에 물만 뜨고 이상이 없어 보이는 곳은 그냥 담당자 재량으로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어렵게 물을 떠도 COD 그리고 SS 두 가지 항목만 검사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산물 양식시설 관리 지침을 기준으로 양식장 배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수질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배출구의 거름망을 강화하거나 사료 양을 조절하라는 내용의 그야말로 형식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고 그나마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합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제주시 소재 92개소의 육상 양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양식장 배출수 악취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자 내린 대책이었습니다. 이 중에 물을 뜰 수 없는 곳을 제외한 73개소의 물을 떠서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위반 건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민원이 잇따라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위반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양식장 배출수의 경우 평상시와 급이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눈앞에서 더럽고 악취가 나는 양식장 배출수를 보고 바로 신고를 해도 담당자가 현장에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오염된 배출수는 바다로 다 사라지고 없어지므로 물을 뜬다, 검사를 한다, 애를 써봐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제주도 육상 양식장의 배출수는 제주 바다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이곳을 수시로 찾아서 확인하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의 대표를 모시고 양식장 배출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양식장의 배출수, 뭐 축산 폐수, 뭐 농업용 폐수 이런 것들이 다 제주 연안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돌고래들의 건강 상태를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제주 남방 큰 돌고래들이 중요한 이유가 제주 연안에서도 또 먼 곳이 아니라 되게 좀 가까운 곳에서 1년 내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갈 경우에 그 연안에 살고 있는 돌고래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제주 해양 생태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연안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먼 바다로 이렇게 바로 배출이 안 되고 먼 바다에서 제주 섬 쪽으로 이렇게 조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갇혀 있다, 연안에. 제주도에서 구강암에 걸린 것으로 보이는 돌고래가 시민단체에게 발견됐습니다. 고래류는 보통 암에 잘 걸리지 않고 상처 치유 능력도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시민단체는 제주 연안이 독성 화학물질과 발암물질로 오염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터기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터기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이 연구자들이 제주 남방 큰 돌고래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 개체가 계속 입을 벌리고 다니니까 되게 네. 신기해서 수정된 촬영 영상을 봤더니 입 안에 이렇게 어떤 그 구조물이 크게 자라가지고 얘가 입을 닫지 못하고 계속 입을 벌리면서 입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이제 계속 보이니까 해양동물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뭔가 악성 종양이 입 안에서 자라난 거다. 2019년부터 제주 바다에 암에 걸린 남방 큰 돌고래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듣고 계속해서 이 턱이라는 개체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니터링 하실 때 그 심각성이 얼마나 돼 보이셨어요? 육상 양식장의 배출수는 일단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초당 배출되는 배출수가 2톤이다. 그러면 이 규모가 큰 광어 양식장 같은 경우에 하루에 바다로 내보낸 배출수의 양이 17만 톤이 되는 거예요. 한 곳이. 그러면 적은 곳은 뭐 8만 톤 정도의 그 배출수를 매일 보낸다. 그러면 300개가 넘는 양식장들이 제주 섬에 있는데 다 합치면 뭐 엄청난 거죠. 뭐 8만 톤 정도의 배출수가 평균적으로 24시간 동안 나간다라고 하면 뭐 300개라고 하면 8324에서 2,400만 톤의 배출수들이 매일 제주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축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염 물질이 어떤 한 순간에
배출수에서 기준을 충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낮은 농도의 오염 물질들이 계속해서 10년, 20년 동안 쌓이게 되면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가. 제주 연안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남방 큰돌고래들이 보여주는 건강상의 어떤 이상 신호가 그런 오염 물질들이 제주 연안에 축적되면서 나타나는 신호는 아니냐. 해양 동물들이 그런 해양 생태계의 어떤 위기 상황을 저희들에게 먼저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바다거북이나 혹은 뭐 고래나 이런 동물들이 죽었을 때 우리가 부검을 해보면 몸속에서 해양 쓰레기가 나오고 또 DDT라거나 P10이라거나 이렇게 되게 오래전에 사용이 금지됐던 화학 물질들이 여전히 배출이 되거든요, 몸속에서. 이런 걸 보면 한번 우리가 오염을 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해결은 되게 힘들다. 그러면 아예 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계속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되게 풀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제주도 해역 3분의 1에서 갯녹음이 발생해 바다숲이 사라지는 이른바 바다 사막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염 물질들이 바다로 많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닷속이 이제 사막화된다. 뭐 바다 해초도 안 살고 동물들도 안 산다고 그러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바다 사막화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수 온도의 급격한 상승, 제주 바다가 이제 그 한반도 연안 해역에서도 지금 해수 온도 상승이 가장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오염 물질들이 계속해서 이제 바다로 흘러들기 때문에 이런 대정읍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육상 양식장들의 배출수 때문에 사실 해양 생태계가 되게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뭐 산호라거나 혹은 해조류가 지금 거의 살지 못하고 전멸한 상태다. 그러니까 같이 어떤 해수 온도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파도 해안 같은 데를 보면은 그래도 나름 그 해양 생태계가 잘 살아 있는데 거리상으로 별로 멀지 않은 이 대정읍 연안에 보면은 해양 생태계가 거의 지금 전멸하다시피 한 것은 그런 그 배출수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오염 물질을 그냥 바다가 넓으니까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무의식적으로 버려온 것은 아닌가. 바다가 쓰레기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제주의 바다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바다 오염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양식장 배출수나 농업용 수의 관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주의 청정은 바다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민원으로 치부하지 말고 잘 담아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제대로 된 제주 바다의 해양오염 실태 파악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관리 방안까지 조속히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